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164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64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마저 문제 몇 문제 더 풀고 우리 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25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주택분 종부세 별도 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 다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과세 표준 결정하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올해 그 개정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은 하여튼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개인이 납세무자인지 법인이 납세무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토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는 공시가격 합판금액에서 얼마예요?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 95% 곱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하는데 공시가 합판금액에서 얼마예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질적으로 9억 공제하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95% 곱하고, 법인의 경우는 6억 원을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다. 자,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요. 이런 것을 공부했고,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판금액에서 얼마예요? 얼마?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판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95% 곱하고, 그 다음에 또 별도 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판금액에서 얼마예요?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95% 곱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그래서 고급 주택 종부세 대상 되고요. 소형 빌딩 부속 토지, 자, 그래 돼 있는데 소형 빌딩의 부속 토지면 토지는 항상 나면 토지용은 구분해야 되는데 뭐다? 별도 합산대상 토지라는 거.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장용지 도시적박 기준면적 초과니까 볼 곳이 뭐가 됩니까?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인가 뭐가 돼? 종합합산대상 토지고, 이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하고, 일반 주택 6억이니까 아까 고급주택 10억하고 합쳐가지고 계산하시고, 나대지는 토지용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대상 토지고요. 그래서 아까 공장용지 도시적박 기준면적 초과한 토지하고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계산해 보시고, 자, 그러면 6주차 우리 문제, 그래서 25번은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자, 푸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2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재산세와 종부세가 묶어서 이렇게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 또 항상 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보시면 1번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에 납세무 송입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과세 기준일은 둘 다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분할납부와 물납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분할납부는 자, 재산세, 종부세 모두 허용되는데 물납은 재산세는 허용이 되는데 종부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비과세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보다 비과세 감면된다는 거. 4번 주택과 합산대상 토지. 합산대상 토지 그러면 별도 합산, 종합합산대상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따 이제 비교해 드리겠지만 말로 하고 이따 한번 비교해 드리면,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요. 자, 일단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재산세 150%입니다. 전년도세액이 150%를 못 넘게요. 근데 종부세는 일단 별도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몇 프로고? 150%고 부자들이니까. 근데 주택이 달랐는데 2주택이야,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이야는 150%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먼저 기본적으로 세부담 상한이 150%입니다. 근데 다만 주택의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또는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몇 프로고? 300%고 300%.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300% 올해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세분화되어 있어요. 서민과 관계되어 있어요. 주택분이.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부담 상한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상한율은 동일하다 그랬는데 다르고요,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율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는 개별과세와 소유자별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재산세, 종부세요. 재산세는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하고 주택 재산세에서 주택 개별과세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과세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하고요. 자, 그래서 모두 적용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종부세는 개별과세와 소유자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5번 지문은 하여튼 3번이 정답이었고 5번 지문은 여기에 다시 한번 비교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산세는 토지 일단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이나 건축물은 어떻게 하고 요거는 개별과세하고 그 물건 각각 개별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과세하는데 토지의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자별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요거 어떻게 하느냐? 주택과 토지 모두요. 주택과 토지 모두 납세무자별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합산과세. 자, 그러니까 요 5번 지문은 개별과세와 소유자별 합산과세가 모두 적용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재산세는 맞지만 종부세는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입니다. 개별과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틀렸다고 5번 지문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6번 문제 3번 정답이고 27번 문제 한번 봅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또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는 부부 각자 주택별로 개별과세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부부 각자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그랬는데 뭐 표현은 어떻게 좀 그렇긴 하지만 자,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어떻게 하냐?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고, 그죠? 근데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냐? 합산과세입니다. 부부 각자. 종부세도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과세죠, 여러분들? 예,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부부 각자 개인별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사업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종부세는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는데 자, 종부세는 사업용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급택은 포함이지만 별장 제외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보니까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특정임야 및 골프장, 고불학시장 토지, 저율 또는 이렇게 고율분리대상 토지죠. 저율분리대상 토지,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고 얘는 이미 고율로 과세하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의 부가세와 종부세 부가세는 일치한다 그러는데 일치합니까, 여러분? 네, 재산세는 부가세 어떻게 했어요? 재진이. 네.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가 20%예요.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네,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별도 합산 대상 및 종합 합산 대상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소재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소유자별 합산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소유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 둘 다 인세적 성격이 있는데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만 합산하고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요.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재산세 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가 대상이고, 주택에서 별장 제외하고 토지에서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제외하고요. 단독 명의 1세대 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공시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그래서 9억 원을 공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 몇 프로? 95%를 적용해서 과세수준을 산정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단독소 1세대 주택 같으면 공시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얼마를 공제? 9억 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얼마? 6억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억을 공제하는 거지. 자, 그래서 3억 공제하고 또 추가 공제하고 기초 공제하고 그 다음에 6억 원을 공제하는 가액, 실질적으로는 9억 공제하죠. 전체적으로 여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95%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합산 대상 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 종부세 합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종부세 이따 세부담 상한 다시 한번 보겠지만 토지분은 그냥 150%예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니까 주택이든 토지든 원칙적으로 150%입니다.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는 넘게요.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니까 150%, 종부세 기본적으로 150%예요. 다만 주택분의 경우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아까 300%. 그 다음에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거. 법인은 뭐 전년도 세액의 300%, 1000%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한 적용 없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질문 같은 것도 보시면요. 주택에 대한 1주택자 기초공제, 또 보유기간별, 또 그 다음에 또 연령별 세액공제요. 연령별 세액공제. 자, 보시면 적용 시에 1세대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과 동거부양에 따라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가 하나부터 5년, 동거부양은 10년은 각각 1세대로 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노부모 동거부양을 위한 1세대 주택은 합가 하나부터 10년 동안, 혼인은 5년 동안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노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는 효도 과정이 불이익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혼인은 5년, 노부모 동거부양은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판단해가지고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죠.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4번 지문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9번 문제 같은 것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별표시합니다, 여러분들.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은 제외한다. 뭐만 제외합니까, 여러분? 별장만 제외하지.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하지 재산세 일반 주택과 똑같으니까 요거 고급주택은 포함입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포함이고 별장만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세의 20%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종부세 부과세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어촌특별세가 종부세 납부할세액에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감면세의 20% 지방교육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과세표준의 0.75에서 2%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자 종부세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입니까? 네? 이런 것들은 뭐 몰라도 돼요. 이런 거 0.5에서 0.7%까지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2에 0.5, 0.5에 0.7이에요.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 이런 것까지는 뭐 토지는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4번 보시니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주택의 경우에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요거 하여튼 2021년도 올해 개정세법이요,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신탁한 재산은 다 누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여러분요, 또 우리 이것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핵심 유학 과정에서도 했었고 지난주에도 제가 핵심 유학하면서 또 알려드린 것이 올해 신설된 규정이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바뀌면서 위탁자가요, 만약에 재산세나 종부세 뭐 이런 것들을 강제징수비나 이런 것들을 못 내요. 세금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납부하지 못한다.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추가해서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것도 요약집에 있고 우리 그 다음에 했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울러서 함께 알아둡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별도합산상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와 더불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연령별, 보유한별 이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되는 거지 2주택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단독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주택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가시면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도 또 역시 재산세, 종부세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또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납기는 납기에 대한 것만 하나 살짝 말씀드리면, 이식 여기서 문제가 한번 재산세, 종부세 우리가 지금 계속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비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우리 비교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자꾸 문제가 지금 비교가 나오고 있죠. 비교 빨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재산세는 시군 구세고요, 종부세 국가고, 인적 기성 여부, 재산세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것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건축물이나 주택은. 근데 재산세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하고. 차이점은 과세의 기준일과 납세금 성립 시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6월 1일로 똑같고요. 과세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죠. 근데 종부세는 토지하고 주택인데요. 다만 토지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지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부락장용이든 건축물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니고요. 별장,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별장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분재산세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에서는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도진세를 정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 별장 제외, 고급택 포함이고, 세율 구조는 둘 다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죠.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0104, 0.1에서 0.4%까지 0104 4단계 초과인수율이고,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순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세율을 깎아주죠. 일반적인 주택보다. 그래서 005에서 035%까지 과세 표준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0.05%부터 이렇게 035%까지 쭉 적용합니다. 4단계 초과인수율이고, 토지는 3단계예요. 근데 종부세 비누죠. 종부세도 올해 개정이 돼서 비누인데, 다만 주택분의 경우에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 종부세 주택은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다, 조정상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다, 빵63, 0.6에서 3%까지 빵63, 6단계 초과인수율이고, 그 다음에
또 3주택 이상이거나 조동상 종류 2주택일 때는 1, 2, 6, 1.2에서 6%까지 1, 2, 6, 6단계 초과손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주택부는 과표 구간 6단계로 초과손실을 정돼요. 근데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다, 납세무자다,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종부세 주택부는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동상 종류 2주택일 때는 6%, 3%, 6%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분 납세무자일 때 비례세율이요. 개인은 초과손실세율. 그래서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손실세율 요거만 아시면 돼요. 공정시장가액 곱하죠. 둘 다 과세법정 결정 시 주택부는 자 공정시장가액 곱하는데 주택은 재산세 몇 프로? 60%, 토지건축물 70%. 근데 종부세는 과세법정 결정 시 공정시장가액 곱할 때 주택이든 토지든 무조건 몇 프로? 95% 올해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허용되고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없고 다른 형태로요. 물납 재산세 허용됩니다. 납부월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거로 물납합니까?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는 둘 다 납부월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분납기한이 다르죠.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 납부요. 다르다는 거. 납세지 재산세는 그 지방세니까 지자체로 돈이 가야죠. 재산 소재지. 종부세는 국세니까 고소자일 때 주소지요. 물론 종부세는 비고소자일 때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자, 종부세 납세무자가 비고소자다 그러면 국내 사업 그러니까 만약에 마돈나가 서울에 우리나라 서울에 대한민국 서울에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돈나 비고소자죠.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습니다.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종부세 납세지는요. 그 사람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득이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마돈나가 없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무자 비고소할 때. 작년에 시험에 지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에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부 담당한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150%입니다.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130. 근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150%입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또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법인은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상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법인은 올해 개정세법이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납기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역시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이 30번 문제는 뭐 여러분이 아까 풀어보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만요. 자, 여기 보시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재산세는 재산 종류별로 납부기한이 동일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르다. 뒤바꿔놨죠? 재산세는 아까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죠? 에? 토지건축물 7월달 말이 안 나왔다. 건축물 선반 공기 7월달, 토지는 9월달, 주택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렇게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자 다릅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168페이지 31번 문제 보면요. 3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과세 대상은 법령에 정한 요건의 토지와 뭐의 하나입니까? 주택의 하나고 토지와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흡수는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별도는 얼마를 차감합니까? 별도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80억까지는 납세무 없죠. 그래서 80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든 주택이든 몇 프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한편 토지와 주택이요,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가 아닙니다. 토지와 주택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총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의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50%입니다. 부자들이라 150%고,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몇 프로? 300%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게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고요. 이어서 봅니다. 다음은 재산세와 종부세, 역시 또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쭉 여러분 한번 보시대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는데, 종부세에서 재산세 비누고 종부세 비누인데 법인은 제외라고 그랬으니까 개인 납세무자일 때는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만. 법인은 제외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비누인데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되는데 그건 맞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납재산을 보니까 재산세는 관세 관할 구역내 부동산 물납할 수 있는데 종부세는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 물납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종부세 물납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3번 문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29회 때 문제 한번 봅니다. 예? 33번 제꼈네? 예, 자, 3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보니까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과세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21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21년 6월 29일인 경우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매도인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종부세 납세무자 판단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취득 시기 같은 것은 취득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보니까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전부 다 언제였어요? 6월 29일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 자, 과세 기준일 날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이지. 매도인이 완벽하게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매도인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 납세지는, 자,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거주자다, 문제가, 자, 그러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거주자죠? 그러니까 개인의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고요.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인데 뭐 부정행위도 없고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몇 년? 5년 지나면 종부세 부과할 수 없고요. 납세무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부세 여러분요, 고의소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럴 때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적용되지 않냐면 무신고가산세요. 자, 종부세요. 원칙 정부 부과가세는 게 원칙이죠. 납세 고의소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납세무자 고의소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 종부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33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고, 33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요. 34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작년 문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작년 문제 보시면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로 한다? 6월 1일로 하고, 종부세 납세무자가 비구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었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여러분 비구자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마돈나가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주택 소재지 비구자일 때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고요. 근데 비거주자일 때는 이렇게 재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일 때 납세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 연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무과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라 단위가 작아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보니까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자,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 한 그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그 세액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하는 거지. 이거 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틀렸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28회 때도 나왔었는데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답 질문.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담 상한 적용받기 전에 세액 땡입니다. 받은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28회 때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한다는 거. 이미 시험에 앞에서 27회, 28회 두 번이나 정답점으로 두 번이나 나왔던 것도 요거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34번 문제 4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다 봤고요. 앞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이미 다 앞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3편 국세 중에서 이제 또 종합부동산세를 다 봤고요.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잘 보시고요. 자, 마무리 짓느라고 그냥 쭉 수업을만 했는데 고개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차. 반대로 돌리시고. 자, 아이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원서 접수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원서 접수가 첫날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봤더니 막 접수가 그죠? 다운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막 접속이 지연되고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뭐 이렇게 딱 접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막 앞에 뭐 5천 몇 명이 지금 앞에 있고 뒤에 막 몇천 몇 명이 뒤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 지연이 되면서 막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한 다음 날인가 보니까 전 그 수도권의 시험장이 다 마감됐죠. 그래서 전 수도권의 시험장이 다 마감되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남아 있는 데라고는 보니까 어떤 수강생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저기 경상북도 어디 뭐 울산광역시 어디 뭐 이런데 자리가 남았더라고요. 저 서울에서 그러면 울산까지 시험 보러 어떻게 가? 자, 여러분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저 1박 2일로 가야 되나? 그래서 막 그런 문제점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감되고 막 여러 가지 그랬었는데 보니까 그 학교도 추가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학교도 이제 추가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이거 인강은 또 위에 올라가니까 안 되겠구나. 일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접수 안 하신 분은 오늘 마지막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하시면 아마 추가 학교도 보니까 추가로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추가로 뭐 배정하고 수도권에 그런 것 같은데 빨리 여러분들이 접수하시기 바라고. 접수 안 하면 뭐 끝입니다. 내년이나 다시 접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우여곡절부터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이런 차례거든요. 재작년에 합격자 수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합격자 수가 적었죠. 그래서 그 전에보다 한 10,000명 정도 가량이 더 줄었었어요. 그랬다가 올해 이제 다시 늘어날 차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5,000명 뭐 이런 때로 이렇게 늘어날 차례인데 막 서버 다운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 막 여러 가지 그 신문 방송에서도 막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주목받으면 뭐든지 안 좋아요. 뭐든지 주목받으면 안 좋거든요. 이러면 이제 올해 원래 여러분들이 유리한 좋은 찬스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은 문제를 너무 많이 몰리면 문제를 어설프게 쉽게 출제하면
그럼 엄청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막 산업역관공단에서 걱정하잖아요. 뭐 한 5만 명, 10만 명 나오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걱정할 건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합격자 수에 너무 못 미치면 그 이재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조금 그냥 이재기해서 대충 조금 이익 조금 있다 이런 것도 막 받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자 수를 올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작년보다 원래 좋은 차수였는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여러 가지 또 좀 걱정도 앞섭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고요. 평상시대로 하면 됩니다. 자, 170페이지. 아니 진짜예요 보면. 그러면 뭐 평상시대로 하다 보면 이제 뭐 합격 다 할 수 있어요. 170페이지. 자, 우리 국세에서 2장 양도속세입니다. 펴놓으시고요. 양도속세는 뭐 우리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도속세를 공부하실 때 이제 9, 10월 달 됐어요. 이제 9월 이제 다가오는데 마무리 과정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양도속세는 예를 들어 6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6문제를 양도세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6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양도세가 뭐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너무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은 제끼시면 됩니다.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양도세는. 그럴 정성이면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이런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다시 봐가지고 맞추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양도속세에서 그렇지만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6문제 나온다 그러면 한 4문제 정도는 양도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도속세에서 뭐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은 복잡하지도 않고 지문도 길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성의 문제예요. 자꾸 봐가지고 골라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식이라든가 또 양도차익 계산에서는 매감기, 매감한기 또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장기 포획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거 뭐 이런 정도. 기본공제 대상인 거 아닌 거 뭐 이런 정도 알고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기한 같은 거 이런 거 알고 또 국외재산 양도세가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는데 국외재산 양도세는 공부할 양도 한 페이지 정도 양을만 공부하면 한 문제 맞출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포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맞추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혹시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거나 아니면 잘 안 나왔던 부분에서 구석에서 뭐 나오는 그런 깊은 내용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운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 자, 양도속세 우리 어떤 것들을 그동안 공부해 왔냐면 또 공부하고 출제가 되냐 그러면 양도속세 특징 과세상에서 과세상은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작년에 그 개정 내용도 있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맞추셔야 되고요. 양도의 유형도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세상과 양도의 유형에서 나오면 한 문제 따로따로 한 문제씩 나온 적도 있고 묶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 문제 우리가 2문제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도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것도 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맞춰야 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도속세 비과세가요. 어떤 수강생이 양도세 비과세는요. 앞부분은 알겠는데 뒷부분 너무 복잡한 것 같았는데 양도세 비과세에서 일식 2주택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핵심 뭐 3년 내양도 또 둘 다 종상주택이었으면 1년 내양도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살짝 보시면 되고 너무 깊은 그런 내용들은 이 비과세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은 너무 많이 바뀌고 또 개정이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출제하는 사람이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단서가 많이 달아야 되거나 너무 좀 복잡한 것들은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비과세에서 중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과정이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여기에 많은 논점들이 있잖아요. 양도차익 계산은 시험에 매년 한두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계산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계산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아까 양도차익 계산할 때 매감기, 매감한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포획통제 기본공제인데 올해 하고 작년에 계속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장기 포획통제 독립한 문제로는 출제가 된 지 좀 됐어요. 다만 종합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얘네들 물어보고 또 그래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주요한 내용들, 장특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 이런 것들, 기본공제 소득별 공제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취득세 세율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데 양도세 세율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세율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도 눈에 익히고 가셔야 되겠고요. 양도세가 또 어렵다 그러면 이 계산,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부분이 어려운 건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미 독립화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난이도 높게 출제되는 부분인데 나오면 자 여기서 어떻게 계산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공부하고요. 우리가 계산금액 특례. 양도세 납세절차는 단골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이건 뭐 우리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납세 절차.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이런 거. 국외재산 양도소득세는 한 페이지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한 문제 맞히는 거니까 이것도 소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국내 재산 양도와 비교해서 항상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자, 이런 것들을 테마에서 공부해 왔고 또 오늘 또 공부하고 문제 풀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170페이지 우리 170페이지 양도세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소득세는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이죠. 소득세 납세무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건 뭐고? 법인세고. 그럴 때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죠. 납세지 등을. 자, 그거 한번 살짝 훑어보고 갑니다.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눌 때 거주자다 그러면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요. 항상 가수 싸이 BTS 멤버들 떠올리고요.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 모두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는 양도일련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고자만이 납세인 거지 4년, 3년 주소고소 둔 자는 납세는 없습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당연히 집 가까운 데서 분리불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고 비거주자, 거주 아닌 자인데 팍 가서 마돈나 떠올리라고 그랬죠? 국내 주소도 없고 우리나라의 국내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당연히 납세 의무의 범위는 우리나라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죠. 마돈나가 우리나라를 벗어난 일본이나 미국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국내 우리나라 발생한 소득만 납세 의무입니다. 비거주자 납세지는 주소고 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그죠? 국내 자산 양도에 당연히 납세 의무 있고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경우에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거주자니까 국외에 있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3번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했어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납세 의무 있고요. 4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건물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지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비과세에서 나오는 건데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몇 년이야? 2년 내 동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해외 이민이라든가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기 위해서 해외로 출국할 때 이때 1세대 1주택 2년 미만 보유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은 이제 인 것과 아닌 것을 우리가 쭉 이제 훑어보고 또 양도의 개념 유형 이런 것들을 쭉 훑어봐야 되는데 올해 잘 보시고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양도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